제가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건 이겁니다. 자, 2차 함수라는 친구에 대해서 이제 가장 기본형인 y는 ax의 제곱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주입시켜 주는 게 뭐예요? 다 넣을 거야. 그럼 다 받아줄게. 그러면 넣을 거야. 받아줄게. 그럼 벌써 xy의 역할은 끝난 거예요. 뭐 더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그러면 너는 도대체 누구니? 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 여기에서 제가 별표 2개를 드리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친구의 정확한 이름은 나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개수입니다. 그런데 저를 뭐 해주셔야 돼요? 저는 찾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변수 넣을 거야, 받을 거야, 찾을 거야 라고 세 가지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찾아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실제 생활에서 집안에서 뭘 찾아야 돼. 내가 뭘 찾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 어디 있는지 까먹어서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 안방 찾아볼까? 컴퓨터방 찾아볼까? 침대방 찾아볼까? 옷방 찾아볼까? 이러면서 뭐 합니까? 구분을 하시죠. 무턱대고 그냥 이거 갔다가 저거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찾을 거야에서 별표가 2개 붙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A라는 친구의 범위에 대해서 구분을 하셔야 된다라는 게 등장을 하세요. A가 누군지 모르니까 범위에 구분을 해주세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구분이 딱 이겁니다. A가 양수라면, A가 0이라면, A가 음수라면 이렇게 해서 A라는 친구의 범위, 안방, 침대방, 컴퓨터방 이렇게 나누듯이 A라는 친구의 범위를 나눠주신 다음에 거기에서 찾기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A가 양수라면 선생님 최고차항의 부호는 뭐가 돼요? 볼록성, 아래로 볼록을 띄고 있고 얘는 제목을 2차 함수라고 잡았는데 0이 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죠. 벌써 들어갈 수 있는 수많은 A 중에 하나는 제꼈어요. 너 0은 안 돼. 왜? 2차라는 말이 있으니까. 2차라는 말을 성립하려면 얘가 0으로 뒤져버리면 이게 다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지. 너는 안 돼. A가 음수라면 나는 위로 볼록한 상황이야. 그래서 이렇게 상황을 구분해갖고 이거일 때 구분해서 찾기 시작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넣을 거야, 받을 거야는 찾는 게 아니에요. 함수에서는. 뭘 찾아주세요? 미정계수를 찾아주세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를 들어서 뭘 어떻게 찾는다라는 거죠? 라고 이야기하면 자, 여러 가지 문제 스타일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자, 예를 들어서 y는 a의 x의 제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를 찾을 거야. 그런데 a를 찾는 데 있어서 선생님 y는 x 플러스 3이라는 친구하고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났을 때 근이 마이너스 2하고 5가 나오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AX의 제곱이라는 그림을 그리고 X 더하기 3이라는 그림을 그렸을 때 만나는 X좌표가 마이너스 2하고 5가 된다면 A 값은 누구겠습니까? 라고 찾아주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했었을 때 우리가 이거를 중학생스럽게 얘와 얘가 만났으니까 나는 뭘 생각해 줘야 돼? 교점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들어오면 뭐 해줘야 돼? 두 식을 연립. 그럼 연립을 하게 되면 식이 AX의 제곱은 X 더하기 3입니다. 라고까지만 쓰겠죠. 근데 이게 니네 눈에는 뭐라고 보여야 돼요? 방정식이라고 보이죠. 근데 실상은 뭐야? 선생님
왜 y는 안 써요? 원래 y는 ax의 제곱과 x 플러스 3y라는 친구가 연립이 당한 건데 왜 y는 안 쓰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는이기 때문에 나는 이 친구만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이드에 있는 y는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걸 느끼셔야 돼요. 아, 여기서 느껴야 되는 게 별표 3개짜리. 서로 다른 함수 2개의 연립이 방정식이로구나 라는 걸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방정식은 그럼 누구야? 서로 다른 두 함수의 연립이구나. 그러면 내가 노란색을 딱 봤어요. 그럼 노란색을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그래프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이겁니다. AX의 제곱이 누구예요, 선생님? 그러면 난 몰라. 이렇게 돼버리겠죠. X 더하기 3은 누구예요? 이렇게 다시겠지. 그러면 선생님 그림을 그리셨는데 이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친구를 구해야 되는데 A라는 친구가 누군지 모르니까 구분부터 하자고 말씀을 드렸죠. 구분을 하는 가장 큰 친구는 양수, 영, 음수 세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징이 있잖아.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에요. 0이면은 뭐 2차니까 안 되겠죠. 음수면 위로 볼록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하늘색으로 AX의 제곱을 그릴 건데 만약에 그림을 그려서 어떻게든 그리려고 노력을 한다면 선생님 여기 지점이 마이너스 3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짜 얼토당토하게 이렇게 그렸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렇게 완만한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흰색인 직선과 교점이 몇 개밖에 안 나옵니까?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근데 나는 만나는 x값이 몇 개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어. 2개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너 상식적으로 a가 음수는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드는 거죠. 양수가 됩니다 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야,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돼야 돼? 이런 식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만나는 x좌표와 여기서 만나는 x좌표가 뭐 각각 마이너스 2하고 5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내가 뭘 하는 거냐면 추론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아무 생각이 없이 가면 폭삭 망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란 걸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만든 거니까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선생님 그러면 내가 이걸 하게 된다면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이 식에다 x에다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같아야 되는군요. 등호가 성립을 해야 되는군요. 그래서 a 값을 연립을 하고 찾으셔야 되는 거죠. y는 ax의 제곱 2차 함수인데 항이 지금 하나밖에 없어서 얘는 단항식이라고 불리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2차 함수에 대해서 공부하셨을 때 실제 2차 함수의 모양새는 이렇게 뒤에 bx와 c가 붙는 것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안 붙을 수도 있죠. b와 c가 0이라고 생각하면은 안 붙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ax의 제곱이라는 친구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친구는 즉 이 1차항과 상수항이 갖는 우리 때는 활이라고 배웠는데 니네는 역할이라고 배우지. 할로윈 할 때 역할에 대해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A라는 친구의 역할은 양수일 때 아래로 볼록, 음수일 때 위로 볼록을 이야기하는 역할이죠. 그럼 B하고 C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시죠. 자,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좌표 평면에 가장 노멀한 친구인 y는 x의 제곱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머릿속에서 이동이라는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이 친구를 뭐 할 거냐면 평행 이동이란 걸 할 거예요. 자, 그냥 이동도 아니고 평행 이동이다. 평행 이동이 뭐예요? X축의 방향과 평행하게, Y축의 방향과 평행하게 이동하겠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이동하는 건 대각선으로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수학적으로는 이걸 바로 이야기하기가 뭐해서 X축과 평행하게 어느 정도 이동하고 Y축과 평행하게 이동하면 대각선의 이동을 표현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평행이동이라는 걸 배워요.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 이 노란색을 딱 잡고 우리 올가미 툴 아시죠? 그렇잖아. 뭐 사진 편집 이런 거 해보게 되면 올가미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 그럼 얘를 올가미로 따서 이렇게 한 3칸 정도 평행이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아, 노란색을 이루는 곡선은 다 점의 모임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겠니? 그러면 이 노란색의 곡선을 이루는 모든 점들이 오른쪽으로 3칸 이동했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그거를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평행이동이라고 부를 수가 있으시겠죠. 그럼 이렇게 이동한 친구가 y는 x의 제곱이라는 친구가 아니고 y는 x-3의 제곱입니다 라는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면 이 파란색 식을 우리 한번 전개해 볼까요? 자, 노란색 식은 항이 하나인 단항식이었어요. 근데 평행이동을 걸어봤더니 항이 생겨버렸네? 1차항과 상수항이. 아씨,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1차항과 상수항의 역할이 그럼 평행이동에 대한 역할인가? 잠깐, 그러면 하나 더 생각해보자. 이번에는 y는 x의 제곱이라는 친구를 제가 아래로 2칸 평행이동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친구를 아래로 2칸 평행이동을 하게 된다면 얘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그러면 아래로 2칸을 간 친구에 대한 식은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얘도 느낌은 어떤 느낌이죠? 야, 노란색에 있는 모든 점들이 밑으로 2칸 내려가. 이런 느낌이 되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친구도 평행이동을 y축으로 해봤더니 어떻게 되는 거야? 상수항이 붙어버렸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 상황을 보니까 첫 번째, y축과 평행한 이동은 y축으로 평행 이동을 하게 된다면 누가 생겨나겠어? 상수항이 생겨나겠죠. 그러면 상수항은 y축 평행이동의 결과물이겠구나. 그러면서 솔직히 우리는 이 상수항이 담당하는 친구가 뭐예요? 2차 함수의 y 절편입니다 라고 기억하고 계시겠죠. 맞아요? 되겠어? 그러면 선생님, y축으로 평행이동한 결과물이 상수항이라면 상수항을 보고 얼마만큼 내려갔니? 올라갔니를 판단할 수 있으시겠지. 맞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 하늘색 친구 x축으로 평행이동에 대해 생각을 해볼까? 자, x축으로 평행이동했으니까 오른쪽으로 3칸을 갔는데 노란색에서의 절편은 누구였죠? 여기 꼭지점이었던 0,0이었어요. 근데 3칸을 이동하고 보니까 절편이 어디로 왔어요? 여기로 왔죠. 방금 전에 상수항은 누굴 담당한다고? 절편을 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 절편에 의해서 9라는 상수항이 결정이 된 거지. 너 여기 좌표가 뭐야? 나 여기 0,9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야, 그럼 너 여기 꼭지점이었는데 너 3칸 평행이동하니까 너의 좌표는 뭐야? 3,0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윤곽이 드러나는 거야. 야, 너 여기 1차항 있지? 여기 1차항은 그러면 무슨 역할을 담당해? 라고 이야기하면 너는 꼭지점의 x좌표 또는 축을 담당합니다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두 번째로 꼭지점의 x 좌표는 정말 aka 뭐예요? 축의 방정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누가 담당합니까? 1차항의 개수가
알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차 항의 개수의 역할은 뭐야? 2차 함수의 축을 담당합니다. 축은 그 꼭지점의 x좌표가 되겠죠. 2차 함수의 상수항은 누굴 담당해요? 아, 절편,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의미하겠구나. 그러면 1차항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x축으로의 평행이동을 담당하는 거고 상수항은 y축의 평행이동을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래버리니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식 중에 가장 최근에 배웠던 식 중에 이러한 식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a의 x-p의 제곱 더하기 q라는 친구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 친구가 의미하는 거, 이 친구가 의미하는 거. 여기가 0이 되는 상황의 x값, 즉 x는 p라는 친구가 그리고 여기가 p가 들어가서 0이 되었을 때 나오는 y는 q라는 친구가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게 평행이동을 담당합니다. 그럼 누구의 평행이동이에요? 오리지널 그래프 y는 a의 x의 제곱의 입장에서 이때 꼭지점이 0,0이라고 우리는 초딩도 알고 있는데 0,0이라는 친구는 여기에 0을 넣을게 0으로 받아줄게 꼭지점. 근데 여기는 p를 넣을게 그랬더니 여기가 죽고 q로 받아줄게. 이게 꼭지점. 그러면 0,0이었다는 점이 내가 뭔지 모르는 p, q로 뭐 했다라는 거야? p만큼 q만큼 움직였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얘가 전개했을 때 당연히 1차항과 상수항이 존재하겠죠? 그럼 바꿔 얘기하자면 식을 이렇게 보여줬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좀 제한적이야. 보자마자 느낄 수 있는 건 선생님 A 때문에 볼록성 판단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전개되어 있으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완전 제곱꼴로 바꿔주시면 그릴 수 있는 정보. 첫 번째 누구죠? 2차 함수의 가장 큰 특징, 꼭지점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질문해 볼게요. 2차항의 개수가 담당하는 건 뭐죠? 볼록성이에요. 볼록성.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볼록성을 담당합니다. C가 담당하는 뭐죠? Y절편. B가 담당하는 건 뭐죠? 자, B는 좀 한 가지인데 길게 얘기할게요. B는 축을 담당합니다. B는 꼭지점의 X좌표를 담당해요. 같은 얘기인데 설명을 다 해드리는 거예요. 자, A는 볼록성, C는 Y절편, B는 누구야? 꼭지점의 X좌표 또는 축방 정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Y는요, 2X의 제곱 더하기 5X-7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아,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식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식을 가지고 뭐 해달라는 걸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선생님, 찾아보니까 X는 넣을 거야? 받을 거야? 개수 2, 5, -7 구할 게 없는데요? 뭐 해달라는 거죠? 그럴 때는 이거를 그려서 특징을 파악해달라는 소리예요. 그럼 그리기 위해서 정보가 필요한데 2차 함수를 그릴 때 정보가 뭐가 필요합니까? 선생님 첫 번째 최고차항 개수 2, 즉 볼록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두 번째 꼭지점만 갖고 오게 된다면 나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가보도록 할까?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퍼스트는 뭐예요? 무조건 완전 제곱꼴로 바꿔주세요 라는 거예요. 이건 산수기 때문에 연습이 되어 있으시다면 금방 끝날 수 있는 겁니다. 선생님 완전 제곱꼴로 바꾸기 위해서 2의 x 플러스 4분의 5의 제곱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술술술 들어오셔야 돼요. 그럼 전개하면 2x의 제곱, 전개하면 5x까지는 말끔하게 나오시죠. 근데 문제는 상수가 마칠이 그냥 붙지는 않을 거야. 좀 달라지겠지. 마칠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이거 전개해보세요. 16분의 25잖아요. 2를 곱하니까 뭐죠? 8분의 25가 됩니다. 이걸 전개했을 때 8분의 25라는 친구가 툭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산수상으로 마이너스 8분의 25를 해주시고 마이너스 7을 그대로 붙여버리면 이 식의 친구와 이 전개의 친구는 같겠죠. 근데 모양을 패키지로 완전 제곱꼴로 만든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좀 계산해 볼까요? 선생님 통분하시면 56이에요. 56이니까 뭐 붙겠어요? 81 붙겠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8분의 81이라고 쓰면 완전 제곱꼴로 변형이 끝났어요. 그럼 여기서 이 그래프의 정보 생각해 볼까요? 선생님, 저는 아래로 볼록이면서 곡률은 1보다 더 뾰족한 2예요. 저는 꼭지점이 여기가 0으로 되는 x값, 즉 뭐죠? 마이너스 4분의 5. 그럼 마이너스 4분의 5가 x에 넣을 거야가 되어버리면 여기가 0으로 죽어버리니까 남는 마이너스 8분의 81이 뭐가 돼? 2차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선생님 그림을 그려서 파악하라고 해서 내가 그림을 그릴 건데요. 그림을 그릴 건데 우리 어떻게 그려요? 라고 이야기하면 자, 좌표평을 한 이 정도 잡아볼게요. 여러분은 누구부터 찍으면 되냐면 꼭지점부터 찍으면 되시는 거예요. 꼭지점, 얘는 대략 마이너스 1보다 조금 더 작죠. 마이너스 1보다 왼쪽이고 얘는 뭐야? 마이너스 10보다 더 작죠. 그럼 마이너스니까 요쯤에다가 잡고 1, 2, 3, 4, 5, 6, 7, 8, 9, 10. 어휴, 연락 아래로 내려오시겠네요. 꼭지점에 이쯤에 붙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분의 5, 마이너스 8분의 81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래로 볼록이니까 노란색을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요. 적당히 그림을 그리시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림을 그렸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이쁘게 그릴 수도 있고 못 그릴 수도 있으니까 그림에 정보는 남겨줘야 되거든요. 그 정보가 누구예요? 일단 꼭지점. 선생님 저 마이너스 4분의 5, 마이너스 8분의 81이에요. 남겨주시고 그릴 건데 하나 더 남겨주셔야 돼. 누구? Y절편이요. 누구? Y절편. Y절편이 누구니? X에다가 0 대입하면 마이너스 7 나와야 돼요. 1, 2, 3, 4, 5, 6, 7. 한 이쯤 지나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쯤 지나야 되니까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뾰족한 그림을 그리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7이라고 써주면 그래프의 개형이 끝나는 거죠. 이렇게 그렸을 때.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파악했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뭐야? 추론이 들어갈 준비가 되시는 거야. 준비물 드린 거죠, 지금. 여기서 뭔가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여기까지는 아무런 오해 없이 잘 따라와 주셔야 된다. 자,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자,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썼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책을 보시게 된다면 책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완전 제곱꼴의 변화가 어떻게 써져 있냐면 이렇게 써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맞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이거를 암기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 여기에서 A가 담당하는 건 당연히 뭘 담당하는 거죠? 볼록성을 담당하는 거야. 얘기 끝났어요. 그러면 선생님 B는요? 자, 일로 와보렴. 여기에서 이 가로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누구지? 마이너스 2A분의 B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아 살짝 머리 좀 써주세요. A를 알려주든가 A의 부호를 알려준다면 B라는 값에 의해서 누가 결정돼? 축의 왼쪽, 오른쪽 위치 또는 꼭지점의 X좌표 위치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친구는 누굴 담당하는 거야? 축방정식이요 또는 꼭지점의 X좌표요. 그러면 A와 B 값으로 뭘 결정할 수 있다는 거지? 이 그래프가 지금 왼쪽에 존재하는지 축이 오른쪽에 존재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지금은 이 그래프의 축이 어디 있습니까? 마이너스 4분의 5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거야? 그래프가 왼쪽에 있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마이너스 2a분의 b를 대입해서 죽여버렸다면 이 친구가 남죠. 이 친구가 담당하는 건 누구예요?
꼭지점의 y좌표. 절편 아니에요. 꼭지점의 y좌표. 그 다음 우리가 하나 더 알고 있어야 돼. 이 친구는 누구예요? 아, 선생님 상수항은 y절편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